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본부장님 일단은 3대 지수가 1%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3대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. 지금 뉴스를 봤을 때는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차례 나눴고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새벽 5시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러긴 좀 어렵겠죠. 자, 우선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취임식이 지나고 나서 보통 첫 해에 시장이 2월 달이 좋지가 않습니다. 평균적으로 약 4% 정도 하락하는 게 과거 평균이고요. 그래서 2월 달에 아마도 S&P 500 지수가 많이 빠지면 5%까지도 빠질 수 있다.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보고 있으면 전주에는 딥시크 관련된 IT 기업들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면 네. 이번 주에는 지금 이 관세 추가적으로 관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 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방금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. 자, 4, 4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. 얼마가 나왔냐면 2.3%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. 원래 대부분 기대를 했던 게 2.6% 이상 정도로 기대를 했었는데 낮게 나왔어요. 반면에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EPS 또는 순이익이 자그마치 13%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. 무슨 얘기냐? 경제 성장률은 좀 낮아졌는데 기업들의 마진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 특히 2025년에 순이익 마진율 또는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14%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봤었을 때 결국은 주가는 펀더멘털 쫓아가거든요.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2월 달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길게 보시고 결국 펀더멘털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, 본부장님. 네. 지금 관세가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그리고 본부장님의 업종 전략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. 네. 자, 우선 관세의 영향에 있어서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시죠. 과거에 트럼프가 1기에서는 관세를 올렸었을 때 최대한 올라갔던 폭으로 계산을 하면은 거의 한 8%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올리게 되면은 3.1% 정도의 세율에서 10% 이상으로 지금 올라갑니다. 이번 25% 캐나다,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10%를 하면 약 10%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만약에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말했던 것을 다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어디까지 가냐면 약 17%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로서 계산을 해보면은요. 지금 이 10%까지 올라갔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0.4% 또는 높게 보면 0.5%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. 만약에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1%포인트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.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금리는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되겠죠. 네. 0.5%에서 1%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면 모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툴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숫자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적정 가치가 금리 0.5에서 1% 정도를 높여서 계산을 해야 된다. 약 0.5% 정도를 만약에 올려야 되면 금리를 S&P 500 기준으로서 200포인트 이상 높게는 거의 500포인트 정도까지도 낮춰 잡아야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케이스가 되겠고요.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관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딥시크 얘기 나왔었죠.
사실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절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낮춰줄 수 있는 효과, 즉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또 높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1%포인트에서 높게는 2%포인트까지 낮춰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생산성이 2%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 관세 부분은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영향이다. 그렇지만 다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미국의 AI의 발전에 따라서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보시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뭐 말씀해주셨던 뭐 딥시크발 우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못 나눴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또 캐펙스를 AI에 투자하고 있잖아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메타도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관세와 그리고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. 관세가 또 미국의 이런 다국적 기업들한테 실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.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의 이 싸움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죠. 왜냐하면 딥시크가 중국산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얼마나 이번 이 딥시크의 공격이 빅테크, 미국의 대표적인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형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. 네.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무리다. 무슨 얘기냐?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더 늘리죠.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24년, 2025년, 2026년에 이 사이즈는 거의 뭐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게 되겠고요. 또한 앞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 AI 사이클이 하드웨어를 까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, 미국의 기업들의 지금 현재 펀더멘탈 또 이런 관세 영향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 그리고 다른 국가들 멕시코라든지 또 캐나다의 환율의 약세 부분 그리고 또 위안화 약세 부분 이런 것들 다 감안했었을 때 결국은 싼 값에 파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들입니다.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서 마진을 높이고 그 서비스 또는 물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. 보통 그게 이깁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AI부터 관세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근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본부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